오늘의 사연 지금 바로 시작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신혼의 달콤함을 누리고 있는 20대 후반의 남자입니다. 얼마 전 아내로부터 듣게 된 충격적인 제안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어 고민입니다. 친구에게 제 고민을 털어놨더니 뭐가 문제냐며 복받은 놈이라고 뭐라 했지만 실제로 이런 일을 겪게 된다면 정말 저렇게 쉽게 말할 수 없을 거예요. 저의 이 사연을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제법 순탄한 삶을 살아왔어요. 강압적인 부모님 밑에서 자라온 탓에 항상 좋은 성적을 유지했고 좋은 대학에 갈 수 있었습니다. 좋은 배경을 얻게 되어서인지 취직도 나름 유명한 기업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지요. 이런 저에게도 고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제 스스로 결정을 내려본 적이 없다는 것이었지요. 공부도 학교도 군입대까지도 심지어 이력서를 쓴 회사들까지도 모두 부모님이 원하는 대로였어요. 대학만 가면, 전역만 하면, 졸업만 하면, 이런 바람이 독립만 하면까지 올 때까지 제 스스로 무언가를 결정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독립을 하고 나서도 부모님의 관여는 변함없었지요. 대출을 끼고 전세를 들어가더라도 서울에 아파트 하나 구하기 전까진 허튼 생각하지 말고 돈을 모으라고 하셨어요. 당연히 그 나이가 또 연애 한 번 못했었죠. 부모님이 시키는 대로 해서 여태까지 손해본 적은 없었기 때문에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동기들이나 친구들은 다 취직 성공 후 연애다 결혼이다 이러며 제 짝을 찾고 있는데 저는 그깟 돈 몇만 원 아끼기 위해서 주말에는 방구석에 처박혀 있어야 하는 신세였지요. 무료하게 버리기만 하는 시간이 아쉬워 돈 안 들이고 사람도 사귈 만한 무언가를 찾다가 봉사활동을 다니기 시작했어요. 제 아내는 봉사활동을 가서 만났어요. 장애아동시설에 가서 봉사활동을 하는 어느 날이었는데 빨래터에 쪼그려 앉아 손빨래를 하고 있는 모습이 눈부시도록 아름다워서 첫눈에 반하고야 말았습니다. 민소매 티와 청반 바지를 입고 슬리퍼를 신은 채 쪼그려 앉아있는 모습이 처음 본 아내의 모습이었어요. 물에 젖을까봐 대충 틀어올린 머리를 따라 내려가면 고운 목선에서 떨어지는 새하얀 어깨가 제 눈을 휘어잡았습니다. 제가 한참을 가만히 서서 바라보고 있는 것도 눈치채지 못할 만큼 집중해 있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웠어요. 아내에겐 언제나 함께 다니던 친구가 한 명 있었어요. 약간 치켜 올라간 눈매의 오똑한 코를 가진 그녀는 겉으로 봤을 때는 남자 제법 홀리고 다녔을 정도로 말로 설명하기는 힘들 정도로 빠져나오기 힘든 매력을 가진 친구였죠. 항상 조금 화가 나 있는 듯한 신경질적인 인상이지만 그녀 또한 매번 아내와 함께 봉사활동을 나오는 맘씨고 온 친구였습니다. 아내에게 말을 거는 것은 제 일생일 때의 일탈이었어요. 마치 제 인생 스스로 처음 내린 결정이었던 것 같았죠. 아내와 연락을 주고받으며 우린 순식간에 가까워졌고 타인을 위해 봉사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는 이 여자야말로 나와 평생을 함께 할 수 있는 배우자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결심이 서자마자 저는 아내에게 청혼을 했고 우리는 서로의 미래를 약속하게 되었어요. 부모님의 허락을 받으러 가기 전 아내가 저에게 말하지 못한 사실을 하나 말해주게 됩니다. 아내는 사실 갓난아기 시절 부모에게 버려져 보육원에서 자랐다는 사실이죠. 그 사실이 아내를 향한 마음을 되돌리지는 않았습니다. 단지 보육원 출신이라는 사실이 저희 부모님은 탐탁치 않았나 봐요. 아내를 처음 소개시키는 자리에서 부모님은 뭐 하시냐는 질문에 아내는 당당하게 보육원에서 자랐다는 대답을 해왔습니다. 얼마 뒤 부모님께 연락이 와서 두 분은 저희의 결혼을 허락할 수 없다는 연락을 해오셨고 고민하던 저는 그 길로 아내와 혼인신고를 올려버렸습니다. 어찌 보면 제 인생 처음으로 부모님의 결정에 반항을 한 것이었죠. 부모님께는 저희를 허락해 주실 마음이 생기신다면 그때 연락달라는 짧은 편지 한 장을 남긴 채 여태까지도 연락 없이 지내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벌이는 나쁘지 않은 편이었으나
모아놓은 재산이 많지 않았던 관계로 회사 근처에 얻은 복층 원룸에서 신혼살림을 시작하였습니다. 방 하나 없이 좁은 공간이었지만 두 사람이 생활하기에는 모자랄 게 없었어요. 제가 살던 원룸에 베개 한 개와 숟가락 한 개, 칫솔 한 개가 더 생겼고 혼자 지내던 방에는 제가 사랑하는 아내가 같이 지내게 되었습니다. 봉사활동을 다닐 때 항상 같이 다니던 친구와 함께 살던 집에서 아내의 나머지 짐을 빼온 그날 아내와 아내의 친구 그녀와 함께 셋이서 작은 신혼집들이를 열었어요. 항상 날카로운 표정을 하고 있던 그녀는 실제로는 제 아내를 진정으로 생각해주는 착한 성품의 친구였습니다. 그때 처음 알게 된 사실인데 아내와는 같은 보육원 출신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하던 해에 같이 보육원을 나와 동고동락하며 어려운 시절을 함께 보낸 가족보다 더 진한 인연으로 묶인 친구였던 거였지요. 대충 차려놓은 안주와 술을 마시며 둘의 이야기를 들으니 둘 사이의 유대감은 보통이 아닌 것처럼 들렸어요. 보육원을 나와 얼마 안 되던 정착지원금으로 언제나 함께 모든 것을 해온 두 사람이 저와는 달라 보여서 너무 멋졌습니다. 저는 온실 속 화초마냥 부모님이 원하는 대로 자라왔기 때문일까요? 아무튼 그렇게 둘의 이야기를 한참 들으며 술을 마시다 보니 아내가 취했는지 먼저 사다리를 타고 침대로 올라갔습니다. 아내에 대해 아직 많은 걸 모르던 저는 그녀로부터 아내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더 들을 수 있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 후 아무것도 모른 채 세상에 나와 둘이서 많은 것을 이겨낸 이야기, 힘들었을 그 와중에도 매번 빼먹지 않고 자기보다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려 봉사활동을 다니는 어른스러운 모습들. 그렇게 한참을 제가 모르던 아내의 모습을 알아가는 데만 정신이 팔려 몰랐는데 둘이서 술을 엄청 많이 마셨었나 봐요. 아내의 친구가 잠깐 쉬면 안 되겠냐고 하더니 제 무릎을 베고 눕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깜짝 놀라 잠깐 돌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잠깐의 시간이 흐른 뒤 어떤 면에서는 아내의 언니처럼 느껴지던 친구를 보니 아내를 위해 날카로운 인상을 가지게 된 것 같은 그녀가 고맙다는 생각을 하고 아무래도 손님인데 소파에서 재우긴 뭐해서 아내의 옆에서 재우려 그녀를 흔들어 깨웠습니다. 순식간에 깊은 잠에 빠져들었는지 그녀는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렇게 잠깐 고민하다가 그녀의 몸을 부축해 아내가 자고 있는 복층 구조의 침대 쪽으로 그녀를 부축해 가고 있었어요. 그녀에게서도 왠지 아내에게서 느꼈던 같은 향기가 났습니다.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야 했기에 사다리 앞에서 깊은 잠에 빠져든 그녀가 다치지 않게 침대 위로 옮길 수 있을까 고민을 했어요. 술에 취해 겨우 벽에 기대 몸을 지탱하고 있는 그녀를 침대 위로 올려놓기 위해 이쪽으로 잡았다가 저쪽으로 잡았다가 난항을 겪고 있었습니다. 군대에서 배운 부상자를 이송하던 방법이 생각나 어깨에 들쳐업기 위해 아내 친구의 허리를 제 팔로 감으려고 하는데 그녀가 대뜸 갑자기 저에게 와라감기더군요. 저는 깜짝 놀라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저를 안고 있던 그녀의 어깨를 양손으로 잡고 정신이 들었으면 침대에 가서 주무세요 라고 말하려는데 그녀가 저를 지그시 쳐다보더군요. 날카로운 눈매에 저를 비추고 있는 그녀의 눈동자가 너무 아름다워서 잠깐 넋을 잃고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서로의 눈이 마주친 지 얼마나 지났을까 그녀가 저희 입에 그녀의 입을 맞추었어요. 저는 그녀의 양 어깨를 잡은 채로 한참을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그녀에게 온 정신을 놓고 있다가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들어 그녀를 밀쳐내고 아내의 옆에서 자라고 침대 쪽을 가리키는데 저는 그 순간 숨이 멎을 뻔했습니다. 이불 틈으로 고개를 빼꼼 내밀고 눈을 가늘게 뜨고 있던 아내와 눈이 마주쳤기 때문입니다. 순간 등줄기에 식은땀이 흐르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눈이 마주쳤다고 생각한 순간 아내는 다시 이불 속으로 몸을 숨겼지만 저는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아내가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는 것을요? 그렇게 소파에 누워 무슨 상황인지 정리하다가 저도 술 기운이 이내 올라와 잠에 들고 말았습니다. 다음 날 늦은 오후가 돼서 잠에서 깨니 아내 친구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어요. 어제 술자리를 정리하고 있던 아내만이 집에 남아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널브러진 술병 따위를 집으며 정리에 여념이 없는 아내의 뒷모습을 보며 잠에서 깬 걸 티내야 하나 한참을 고민했어요. 간밤에 있었던 일에 대해 아내가 물어온다면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할지 도무지 모르겠어서 한참을 고민하다가 자는 척을 해봐야 시간 문제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 아내가 물어오면 친구의 탓으로 돌리자는 결론을 내리고 정리에 여념이 없는 아내를 뒤에서 안아 잘 잤냐고 인사를 했습니다. 뒤에서 껴안는 저를 아내는 휙 밀쳤고 머릿속은 온통 오만 가지 생각으로 다시 고민에 빠졌습니다. 어제 아내는 모든 것을 보았다는 게 확실해졌고 이 상황을 어떻게 타개해야 할까 하는 생각뿐이었죠. 친구의 탓을 하는 것보다 어제의 일에 대해 자초지종을 말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 말을 꺼내려는 순간 아내가 저에게 먼저 말을 걸어왔어요. 어젯밤에 내 친구에게 왜 그랬냐고요? 아내는 여태까지 인생의 동반자였던 친구를 믿고 저희 잘못으로 모든 걸 탓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이어지는 질문을 듣기 전까지는요. 어쩔 줄을 몰라 대답을 못하고 있던 저를 향해 아내가 이어 질문했습니다. 알바가 끝나면 친구가 오늘도 이 집으로 올 테니 오늘은 중간에 끊지 말고 끝까지 하라고요. 저는 아내가 무슨 말을 하려는 건지 몰라 꿀먹은 벙어리 마냥 아무 말도 잊지 못하고 멍하니 아내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생각이 도무지 정리가 안 되어서 무슨 말 하는 건지 모르겠다고 아내에게 되물었어요. 돌아오는 아내의 대답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아내는 친구와 자기는 둘이서 하나나 마찬가지이니 아내가 사랑하는 저 또한 두 사람의 공동 소유라는 충격적인 말을 이어왔습니다. 어제 자기 친구에게 무안을 줘서 친구의 기분이 얼마나 비참했겠냐며 도리어 저를 나무라는 아내의 속뜻을 그때까지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내가 이어 말하길 그렇게 친구와 저희 관계가 확실해지면 친구도 이 집으로 이사와 셋이서 평생 함께 살 것이라는 충격적인 말을 하고는 오늘 저녁에는 어제처럼 끝내지 말고 끝까지 확실히 할 수 있도록 당부를 하더군요. 저는 그때까지도 아내가 제정신으로 하는 말인가 아니면 나를 진정으로 떠보려고 하는 것인가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이내 알바가 끝나고 돌아오는 친구를 뒤로 한 채 다 끝나면 전화해 라고 말하곤 밖으로 나가는 아내를 보고 그리고 아내가 나간 뒤 적극적으로 돌변하는 아내, 친구의 모습을 보고 이 두 사람은 정말 진심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아내 친구에게는 미안하다 사과하고 아직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으니 준비가 되면 두 사람에게 말해주겠다는 대답을 한 채 대답을 숨긴 지가 어느덧 일주일이 지나갑니다. 친구에게 물어봐도 이게 웬 떡이냐며 부럽다는 말을 하지만 저는 이 상황을 도무지 받아들이지 못하겠습니다. 오늘은 꼭 대답을 달라며 더 이상 자신과 자신의 친구를 비참하게 만들지 말라는 아내의 문자를 받았습니다. 아직도 이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하겠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저의 방향을 잡아주시던 부모님께는 그러고 나왔으니 당연히 그 어떤 질문도 할 수가 없겠습니다. 사연 들으시는 여러분, 제가 과연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현실적인 조언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 상황에서 도망치고 싶어 미칠 지경입니다.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네요. 긴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주세요.